반도체 부진 장기화, 일본의 수출 규제. 지금 반도체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회복 여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 모시고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우려가 많았는데 어땠습니까? 1분기에 6.2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었고요. 예. 그래서 1분기 발표했을 때 그때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사실은 두 번씩이나 공시를 하면서 예. 워닝도 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예. 최근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면서 예. 혹시 1분기보다도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도 좀 많이 하향이 됐었는데 예. 다행히 오늘 발표된 금액이 6조 5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는 3천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와서 근데 아마 가격 효과 때문에 반도체는 1분기보다 더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디스플레이가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한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모바일 쪽에서도 1분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라는 정도의 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연구위원님께서는 이번에 발표된 잠정 실적 발표 어떻게 보시는지요? 1분기와 2분기에는 뭐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저희들이 비수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뭐 항상 전년 동기 뭐 몇 퍼센트 감소했다라는 수치들이 너무 많이 발표가 되니까 예. 거기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이 어떻게 보면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 좀 굉장히 오버슈팅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하고 비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리즈너블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예. 2016년하고 비교는 아직 제가 해보지는 못해서 아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제 생각에는 1분기와 2분기조차도 그래서 3분기, 4분기에 특별한 악재 지금 저희가 뭐 우려된 악재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예. 그게 현실화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으면 QOQ로 본다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당연히 좋은 수치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건데 예. 그것도 역시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면 마이너스를 피할 수는 없는 거라 저희들이 좀 투자자분들은 정확하게 그 수치가 하는 의미를 좀 예. 기준점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기준을 갖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연구위원님께서 지금 몇 개의 악재가 도사리고 있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세 개 품목이에요. 근데 이게 발음도 힘들더라고요. 플루오린, 프리이미드, 예, 뭐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소재고 또 우리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재가 쓰이는 곳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디스플레이는 워낙 많은 필름 종류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 LED, OLED 할 것 없이. 예. 그 중에서도 지금 해당 품목은 특별히 요즘 저희들이 신제품이 많이 탑재되고 있는 폴더블 같은 예. 그러니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핵심 소재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직까지는 TV보다는 스마트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플렉서블이 아닌 제품들이 훨씬 더 비중으로 따지면 높기 때문에 예.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건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이 그러니까 되고 있고요. 폴더블 폰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군요. 디스플레이 그쪽에서 있어서는. 워낙 다른 기존에 쓰던 것보다 물성 특성이 좋고 또한 휘어짐 특성들이 좋기 때문에 예. 플라스틱 중에서도 좀 많이 저희들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유리에 버금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도 향후에도 이 필름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디스플레이 제품이나 일반 스마트폰 제품에서는 조금 다른 소재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물론 건가요? 저희들이 뭐 프리미엄 제품에 그것들을 사용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예. 기존에도 사실은 다른 제품들을 많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OLED더라도 저희가 플렉서블이 아닌 기존 평판 리지드 타입 같은 경우나 LCD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른 제품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근데 조금 그것보다는 품질 저하는 감소해야 되겠군요. 근데 사실은 품질 저하도 뭐 그것들이 최근에 쓰기 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오히려 안 쓰던 것들이 더 저희들한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향후 차세대 제품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축소 이런 우려가 오히려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 소재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사실은 제가 좀 더 우려를 하는 것인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지스트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저희가 포토 리지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엔지니어들은 줄여서 그냥 영어 이니셜로 PR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반도체 공정을 뭐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좀 쉽게 설명을 어쨌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웨이퍼 위에 아무런 패턴이 없는
막이 증착이 되고요. 예. 거기에 패턴의 모양을 그대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름에 영상을 미치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 그런 현상인데요. 예. 그때 가장 먼저 관광이 되는 물질에 해당하는 것들이 포토 레지스트라서 그래서 패턴을 제일 처음에 사진을 찍는 단계에서 필수적인 재료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사진을 찍고 그것들을 실제로 입체적인 3D맨전으로 저희들이 형성을 할 때 깎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막을 입체적인 형태로 깎아내야 될 때 그때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냥 불산은 굉장히 흔한 물질이에요. 예.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뭐 실험실에 늘상 하였던 게 불산인데 문제는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거는 순도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99.9 뒤에 9가 하나 붙는 게 굉장히 가격도 비싸지고 그 순도를 높이는 게 만드는 게 기술이군요. 굉장히 어려워서 소수의 일본 업체들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저희들이 현재까지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예. 그 물질들에서 수출 제한을 하겠다는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예. 반도체 업계 우려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개의 품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로린 폴리이미드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반도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타격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가 문제인데 그럼 이게 다른 국가에서는 수입 대체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세 물질 모두 뭐 일단 폴리이미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예.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의 시장 점유율이 예. 7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10에서 30% 정도를 여러 국가들이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예. 물론 그중에 한국 국내 국내 기업들도 생산도 일부는 있고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일본의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완전히 수출이 아직은 뭐 완전 중단된 상태는 아니지만 예.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수출 자체가 아예 불어든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대체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을 물색은 해야 되는데 예. 근데 물량이 1차적으로는 부족하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국내 업체들이 물량을 더 많이 증가를 하긴 하겠죠. 예. 증산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캐파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저희들이 오버차지 월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20% 30% 인상을 증산하는 건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예 캐파를 증량하는 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 그런 시설 투자라는 것도 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외에서도 또한 그런 저희들 공급자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물질 중에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많이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량으로 하면 일본보다도 중국이 좀 더 많은데 그래서 중국의 물량을 좀 더 저희들이 늘리는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재 품질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까? 중국산과 품질은 일본산? 예. 아마도 세 물질 다 일본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일본산을 많이 쓴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들이 일단 없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대체자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케미컬 대규모 굉장히 큰 글로벌 컴퍼니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대량 생산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그 적은 물량을 사실은 한국만 다 전량을 공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예. 어떤 물량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공정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케미컬 성분을 보면 똑같은 조성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회사가 틀려졌을 때 예. 이것들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리스크가 커서 일단 산업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동일한 물질이지만 제조하는 생산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몇 달에 걸친 검증 테스트가 절차를 거쳐서 있어야겠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지컬리나 아니면 저희들이 일렉트리컬리 똑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예.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대체를 할 수 있어서 근데 그 검증 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리 대체제를 찾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예. 단기간에도 대체가 쉽게 되지는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외교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길어지게 된다면은 얼마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뭐 기업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예. 국내 재고가 뭐 짧게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라 보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이렇게 재고가 길게 가져갈 수 없는 이유가 케미컬들은 예. 생산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분의 변화가 생겨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오래 보관을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 3개월이라는 것들이 지금 일본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들이
지금 수출을 하지 말겠다라는 건 아니고 예. 수출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건별로 받아라라는 것들이 예.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라서 그렇죠. 결국에는 당장 뭐 어제 오늘부터라도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저희 허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3개월 후에 일본 정부가 오케이를 할지 노를 할지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 지금 저희들이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스를 했다는 시나리오와 노를 했다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예. 국내 기업들이 받게 되는 시나리오 그 타격의 양과 질과 기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예. 지금으로서는 그 얼마만큼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시나리오별로 저희들 살펴본다면 3개월 후에 결국 승인을 해준다. 예. 우리가 볼 땐 강한 바람직한 바람일 예. 텐데 그러면 최소한 처음에 한 3, 4개월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엔 그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발주는 끊임없이 컨티뉴어스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항상 3개월의 기간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수급이 가능해진다 보면 오히려 수급의 생산의 차질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공급 쪽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그널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팩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가격 협상을 할 때 결국 우리의 칩을 사가는 예. 미국이나 중국에 그렇죠. 할 때 봐라 우리가 좀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만 갖고도 가격 협상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반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좀 급등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예. 가격 하락이 하반기에 이어지는 거는 피할 수 없고요. 예. 이거는 지금의 수급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지금의 반도체 가격 수준 자체가 어브노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노멀한 상태로 가는 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예. 이거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한 리스크에 대한 요인에서 하락하는 속도를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예. 가격이 다르 상승하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바닥권에 진입한 이후가 될 텐데 예. 품목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조정이 끝난 품목들도 일부 있어요. 다행스럽게. 예. 그러한 소수 품목은 하반기에는 뭐 보합을 유지하거나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은 아직까지도 저희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추가 하락이 돼야지만 예. 조정이 마무리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격이 급등하는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 예. 그거는 내년쯤 돼야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실제로 반도체 개발을 하셨죠? 제가 현장에서 한 7년 반 정도 엔지니어 생활을 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여쭤본 것은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핵심 소재, 수급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 좀 기술적으로 이걸 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뭐 관련 소재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개발자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개발자들이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경영진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사실은 제가 몇 년부터 계속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익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 너무나도 메모리 쪽의 공장을 증설하는 데 포커스가 돼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갖고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올 초에 삼성전자에서는 133조 원이라는 큰 투자를 비메모리 쪽에 하겠다라는 발표를 예. 했고 아마 순차적으로 향후 11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텐데 이런 방향들이 사실은 진작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소재나 부품 그다음에 공정 설비에 대한 국산화율이 너무 낮은 것에서 발생한 예. 그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장비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20%가 넘지 않은 수준이고 예. 소재나 어떤 재료 같은 경우는 많아야 50% 근처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국산화율이 근데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저희들이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얻을 때 그 부분의 일부라도 협력 업체를 좀 키운다든지 자체 개발한다든지 하는 쪽에 노력을 좀 더 해왔으면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과거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후라도 어쨌든 이것이 저희들이 좀 보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에도 게을리하지는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분명히 역량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기술력이 충분히 어떤 저희들이 국제 글로벌 무대에서의 상위권 탑 티어들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희들이 본격적인 나서기만 한다면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들이 과거보다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상황이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은 비용 측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만들겠다고 반도체도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거기 들어간 핵심 소재 부품 다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까도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 예. 사실 이전에는 뭐 각 국가 내에서 밸류체인들이 의미가 있었지만 예. 지금은 국가 간의 그렇죠. 글로벌 밸류체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예. 중국의 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발전하면서 완제품 위주로 했고 나머지 부품 소재는 다 수입에 의존을 하다가 예.
어느 순간부터는 디스플레이 쪽을 국산화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마저도 저희들이 국산화를 하겠다 중국이 했고, 제가 볼 때 다음 단계는 그에 들어간 소재나 장비 쪽을 국산화하는 쪽을 할 텐데, 이렇게 우리들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완제품에서 점점 업스트림으로 가면서 국산화를 하게 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도 진작에 그 트렌드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하신 비용 측면에서 이미 컨펌을 받아 있는 고퀄을 생산할 수 있는 이웃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걸 사다 쓰는 것들이 훨씬 편하고 비용 측면에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단기간에는 그것들이 경영 성과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중장기적으로 발달되면 리스크의 오인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경영자들의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좀 단기간은 수익성 위주로 전략이 갔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기업들의 측면에서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좀 단기간에는 저희들이 이익이 좀 감소할 수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메꿔나갈 수 있는 전략들을 지금이라도 강화해 나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게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언제든지 무기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요 산업에 있어서도 핵심 부품과 소재는 어느 정도 국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을 갖추어 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번에 일본 수출 규제, 일본한테도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건을 사오는 곳이 있으면 파는 곳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 품목에 대해서 수입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일본 기업들이 수출할 때 한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역으로 성립이 되는 거라서,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 의존도가 70% 이상이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게 되면 그 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료나 부품 소재 공급처를 새로 물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맞는 물건을 우리 사줄 만한 수요처를 새로 물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간에 그것 해결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언론과 기업들은 일본의 현재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종류의 무역 분쟁이라는 것들은 승자는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희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일본 내의 소재 수출 기업에도 타격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 또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일본 기업들에게도 또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에도 가전제품이라든가 완제품 만드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디스플레이 패널, OLED 패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TV용 OLED 패널은 거의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물론 일본 본토에도 낸드와 D램을 생산하는 뭐 공장들이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이 퀄리티가 필요한 부분들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분량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들은 일본의 완제품 세트 업체들한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카드가 100개다 그러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품목들로 이어질지 좀. 제가 생각해도 몇 개만 생각해봐도 지금 꺼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의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일본이란 나라가 워낙 소재와 원천 기술과 부품 쪽에, 그다음 정밀화학 기계 쪽에, 과학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대기업은 아닐지라도 중견기업 중에 그러한 국제적인 탑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결국 일본 전체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IT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반도체도 있고 LCD, OLED, LED 쪽에 다 사실은 그런 품목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외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정밀기, 광학 이런 쪽에도 우리가 일본의 의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무시할 수는 없고, 물론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비슷하게 또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일부 있긴 했지만 그러면은 저희들이 길게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거나 보면 한국이 좀 더 불리한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의존도가 더 높다 보니까 내수 시장도 일본보다는 적고요. 자, 지금 뭐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이 수출 규제 처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만간 있는 일본이 참여한 선거 이후에 약간 정부의 스탠스가 완화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본에도 뭐 식견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정부 이런 조치에 대해서 공멸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 기업들이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애초에 발단 자체가 외교적인 정치적인 것에 발단이 됐기 때문에 풀어난 해법도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양쪽 다 한국도 내년에 총선이 있고 일본도 또한 선거들이 무시할 수 없어서 참 정치가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유권자들의 정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냉철한
논리적인 이선으로는 솔루션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뜻 그렇게 카드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으려면 금방 될 수도 있지만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정부는 지금 WTO 제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글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장의 사실은 타방송의 다른 전문가들 같이 많이 얘기를 해보면 한 2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2년이면 뭐 기업들은 걸리고. 이미 망할 기업은 다 망한 상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것도 물론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어필을 뭐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겠죠. 하긴 해야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솔루션이 되지는 않겠다고 보기 때문에 병행해서 더 빠르게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 한국 반도체 시장 전망 좀 해주시고 우리 나갈 길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죠. 올해 저희들 반도체들이 뭐 여러 가지 수치 마이너스에 보이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저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건데 그거는 어차피 언젠가는 와야 될 것을 올해 좀 당겨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지금 1분기만 하도록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정말 안 좋은 건지를 봤을 때 과거 30 몇 년 동안에 201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그렇게 체력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상당 부분 기저 효과에 기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아직까지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낮아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인 생각지 못했던 화웨이 제재라든지 일본의 수출 제재 같은 것들만 먹구름만 겹친다면 산업 자체에 대해서 저는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과 또한 실력들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 연구위원님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오늘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과 함께 하반기 반도체 시장 한번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